예전에 2007년도에 그 언론노조에서 회계부정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회계부정 사건을 만든 사람이에요. 회계 부정 사건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임 집행부가 뭐 횡령을 했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법원 가서 다 무죄로 나왔어요. 다 무죄로 나왔는데 이게 회계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언론 노조를 사회적으로 낙인 찍는데 일조를 하셨던 분이죠. 아, 이 사람이. 네, 그랬던 분이 회사에 들어와서는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KBS 들어와서요? KBS PD 신분이었으니까 네. KBS 돌아와서 당시에 2007년도에 KBS PD협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이 단체가 당시에 정현주 사장을 쫓아내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주요 보직을 맡고 그래서 이제 국장 직위로 올랐는데 아무리 국장이 높아봤자 회사에서는 부사장 아래인데 사장실 앞에서 부사장하고 맞다이를 뜰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왕국장 뭐 이런 네, 거. 왕국장, 뭐 황태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뭐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는 이제 좀 쓰임을 못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물론 그 전에 KBS 차이나라고 하는 해외 지사라든지 그다음에 KBSN처럼 자회사 사장까지 했는데 잠잠하다가 재작년에 회사에서 직원연대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김희철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사람들이 모였던 단체였어요. 거기서 또 대표를 하고 그 이력을 살리면서 계속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 공정언론 국민연대 대표까지 됐었고 우와. 이분하고 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왜요? 이재명 전 대표가 예전에 뭐 인권 변호사 시절에 성남에서 뭐 아파트 특혜 분양 관련해서 그 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취재한다라고 해서 하면서 나왔던 게 유명한 검사 사칭 사건. 검사 사칭 사건으로 해가지고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했다 해서 2명 다 기소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그래서 150만 원 벌금을 받았고 최초로 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그랬던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자기 범죄 사실 소명서에 그때 뭐 취재 과정에서 PD가 뭐 도와달라고 해서 뭐 도와줬다가 뭐 검사 사칭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판결을 받았다라고 소명을 했는데 그때 그것이 했나 보네요. 뭐 천치는 거였죠. 한 팀이었던 거였죠 그때. 그게 거짓말이다. 뭐 자기를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자기는 이재명 후보가 시키는 대로 한 거지. 뭐 이런 식의 뭐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아닌 척하지만은 가장 편향적이었던 게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재작년 3월 9일이었지 않습니까? 재작년 3월 9일이었는데 대선이 일어나기 5일 전에 3월 4일에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그때는 KBS PD 신분이었어요. 현직 PD 신분이었는데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때 줄을 떴구나 뒤늦게라도. 그 검사 사칭 사건. 그렇게 KBS 현직 PD PD로 있으면서 대선의 플레이어로 뛰었던 거죠. 이랬던 분이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결국에는 공정언론 국민연대 대표도 하면서 이번에 그 선방심의위원회를 가서 MBC에 벌점 테러를 날리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유명한 단어가 뭐가 있었다고 했죠? 평범한 가정주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거는 받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선물을 받은 건데 얼마나 참담하겠냐. 자기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자기 아버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왔다가 가방 하나 뭐 놓고 갔는데 나중에 뇌물이라고 하면 얼마나 참담하겠는가. 박절하지 못했다는 제가 부분에 하나 대해서. 드릴게요. 예를 들면 평범한 가정주부가 그냥 남편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친분이 없는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을 전달한 것.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을 건네니 민망해서 받은 것.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 아주머니가 뇌물을 받았다고 떠들어댔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운 상황이었겠나. 듣는 제가 당혹스럽습니다.